어쨌든 사람이 기본적인 성욕은 있겠지만,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너가 나랑 다 해줘야지. 누가 나랑 해줘? 야한 얘기를 더 많이 해서 그런가? 안녕, 진진피플 김진아입니다. 제가 안 그래 보이고 말하는 직업을 가져서서 그런지 이렇게 말을 조금 청산유수로 잘 해가지고 안 그래 보이지만 부끄러움도 진짜 많고 은근히 극 내향형에다가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잘 못해요. 그리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일까 봐. 그래서 저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. 자꾸 또 우리 진진피플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진짜 공통된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요.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스킨십 얘기 마지막이에요.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들 사랑을 할 때 이 스킨십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.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. 근데 여기서 잠깐 딴소리 좀 하자면 요새 많이 아파가지고 살이 좀 많이 빠져서 그런가 안 그래도 긴 손이 더 길어 보이네요. 거미손 같아. 어쨌든 그 영상을 올리기 전에도 계속 들어왔던 우리 진진피플의 질문이기도 하고 그 영상 이후에도 또 우르르 들어왔던 공통된 질문이 예를 들면은 스킨십에 겁도 많고 사랑을 굉장히 천천히 신중히 알아가고 느껴가는 분이라면 어떻게 스킨십에 적극적일 수 있어요? 막 이런 거라거나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것들이 그럼 막 먼저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타입은 아니신 건가요? 스킨십을 하기까지 진짜 오래 걸리나요?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스킨십을 할 상대가 아닌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긴 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랑에 신중한 거랑 스킨십에 적극적인 거랑은 아주 다른 결의 영역인 것 같아요. 저는 사랑에 진짜 맥스로 신중하지만 스킨십에도 맥스로 적극적이거든요? 라고 이렇게 근데 대놓고 얘기하는 게 맞나? 어쨌든 그리고 전 원래 제가 스킨십을 이제 하기까지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왜 제 사랑하는 상대와 하는 스킨십을 엄청 좋아하고 적극적인지를 설명드려볼게요. 이걸 왜 설명이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좀 제 삶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와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나의 가치관이라거나 취향이라거나 선택 같은 게 나와의 대화를 많이 안 하고 내 스스로 나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게 왜 그런지 저조차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다양한 사랑의 경험들을 해오면서 스스로 되게 많이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고 대화를 했던 영역이라서 제가 혼자 있을 때 생각했고 설명했던 그 부분을 우리 진진피플한테도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래서 스킨십에 대한 저의 결론은 저는 그냥 이 세상 단 한 명뿐인 내 사랑과 그냥 다 하고 싶어요. 약간 9살 같은 것부터 이제 49살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하기도 하고 되게 맑은 생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은 아니지만 제가 요새 약속을 거의 안 잡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크리스마스 때 여기 바로 한층 아랫집 언니랑 간단하게 저녁 먹으면서 수다 떨고 올라왔거든요. 근데 이제 아랫집 언니도 저도 둘 다 만나는 사람이 지금 없다 보니까 약간 사랑하는 상대가 생기는 과정, 어떤 로맨틱 릴레이션십이 새로 생기는 어떤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제가 언니한테 했던 말인데 언니, 이 나이쯤 되니까 친구는 나의 어떤 코어한 한두 가지의 결이 쫀쫀하게만 맞아도 되게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친구 관계로 오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결이 필요한 순간에 그 친구를 만나면서 되게 오래오래 만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서로 다름을 그냥 보드랍게 존중해주면 되는 문제고 그런데 연인은 진짜 달라요. 어떤 부분에서는 가히 완전 그 친구를 대하는 생각과 반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떤 맥락에서는 어찌 보면은 정말 또 하나의 나처럼 나와 꼭 맞길 바라지만 또 어떤 조각들에서는 나와 다른 결, 나와 다른 매력,
나와 다른 어떤 발걸음들을 연인에게 원하는데 그 나와 진짜 또 하나의 나처럼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와 이 부분은 나와 좀 달랐으면 좋겠다들이 막 이렇게 한데 합쳐지면 결국 그냥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나와 잘 맞는, 그러니까 거의 기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나와 꼭 맞는 단 하나의 사람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. 뭐 이론상 이제 이런 거고, 사람을 진짜 만나다 보면은 서로 이제 맞춰간다라는 그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,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, 그리고 제가 어쩌다가 이 김진아로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김진아 인생을 살면서 그 안에서 정말 단 한 명인 나의 평생의 짝꿍을 만나면, 아니면은 뭐 어쨌든 진짜 평생을 함께하는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짝꿍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온 마음 바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저는 그냥 되게 이 나이쯤 되니까, 이 나이라는 거는 막 와 나 늙었어 이런 맥락의 나이가 아니라 그냥 어른의 나이로 꽤 오랜 기간을 살아오다 보니까, 이제 제가 맨날 북토크에서 얘기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양육자가 정말 나의 가장 코어한 관계였고, 시간이 지나면은 그 친구들이,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이 정말 나의 코어한 관계였고, 이렇게 완연한 어른의 나이가 되고 나니까 고착된 자아를 가지고 나로 살아가고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청이고 어린아이 4살 때 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나기도 한데, 이 부분에서 나와 가장 코어한 관계가 저는 단 한 명인 제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비단 스킨십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조금은 망가져 있고 조금은 말랑말랑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어떤 심리적 뭐 우울감이나 뭐 의지하고 싶은 부분들, 내가 되게 힘든데 찡찡거리고 싶은 것들,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정말 가볍고 데일리한 이야기들,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스킨십도 저는 그냥 이 사람과만 나누고 싶고 나눌 수 있고 나누며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게 9살에서 뭐 몇 살까지의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, 저는 어쨌든 사람이 그 기본적인 성욕은 있겠지만,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이렇게 생각이, 이렇게 그 마음이 많아, 이제 그런 아이씨.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성욕에 그런 게 있지만, 저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좀 더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하고,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그런 성욕이 늘어난단 말이죠. 엄청 많이.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당당하게도 저는 내 짝꿍이 나의 모든 성적인 로망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너가 나랑 해줘야지 누가 해주나?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엄청 적극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야! 너가 나랑 다 해줘야지. 누가 나랑 해줘? 너 때문이잖아. 내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땐 안 그런데,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나와 사랑하는 사람, 그리고 제가 자꾸 이제 평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그냥 항상 토크 때 말하지만, 저는 33살이 됐을 때, 그러니까 약 2점 몇 년이 더 지나고 나서 딱 그때쯤에 뭔가 결혼을 하고 싶다 보니까, 그리고 제가 너무 워커홀릭이라 이것저것 막 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만났다 헤어질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제 내 사랑 이렇게 하면 평생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, 저는 그냥 나의 그런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 유일한 짝꿍한테 스킨십은 물론 정말 어쩔 땐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, 어떨 땐 정말 내 아가 같은 사람, 내가 보둥보둥 진짜 얘 잘 보둥보둥 해줘야지, 꼭 나를 만나서 진짜 행복하게 해줘야지, 이런 마음도 있고, 왜냐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돌고 돌아 너는 나를 만났으니까 내가 진짜 잘해줘야지, 잘 애기처럼 보둥보둥 해줘야지, 이런 것도 있고, 어떨 땐 제가 진짜 사람한테 잘 안 기대지만 유일하게 찡얼거려야지, 애처럼 굴어야지, 이런 마음도 있고, 뭐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. 모든 부분에서 너에게만 다 솔직하고 적극적일 것이다.
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도 그 아랫집 언니랑 얘기하면서 나온 생각인데, 이거는 뭐가 정답이다는 없고, 사실 이게 아까 말한 맥락을 이어서 나가자면 유일한 나의 그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로맨틱 릴레이션십인데, 그런 궁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언제 궁합을 맞춰 볼지는 각자의 선택이겠죠? 근데 사실 이게 나는 딱 이때 해. 나는 딱 이때 이전에는 안 돼. 나는 아니면 그 전에만 돼. 막 이런 거는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정해놔도 나와 당신이 만들어가는 어떤 관계들 속에서 그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, 제가 언니랑 얘기하다 그런 경험을 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, 사람마다 마음이 열리는 속도도 다르고 그 순간도 다르잖아요. 그래서 내가 어떨 땐 이랬지만 어떨 땐 이럴 수 있고, 그리고 사랑하니까 스킨십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.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. 저는 이제 조금 살짝 마음을 열어가는 중인데, 그래도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요런 비슷한 맥락의 이런 비슷한 형태의 관계를 맺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인 관계라는 거죠. 그렇긴 하지만 그 단계가 아주 이제 막 걸음마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너무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나, 내가 아직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, 그때 이제 그분이 저한테 널 너무 좋아해서 너랑 이렇게 하고 싶어. 왜? 진짜 너는 너가 조심스러운 건 알겠지만 나는 막 사랑하면 하고 싶은데,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, 어찌 보면 마음은 물론 100% 이해되지만 나의 속도를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도 들고, 내가 되게 그 마음에 그 결에서도 응해줘야 될 것 같고,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식은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누구의 잘못은 아니고, 참 어떤 사람이 나와 마음의 그걸 딱 맞춰서,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 없이 그저 모든 것이 되게 고맙고 소중하게 이어진다는 게 진짜 기적 같고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. 혹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나와 단 한 사람이 돼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는, 왜 갑자기 이런 교훈 같은 결말을. 어쨌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되게 냉철한 사람이지만 나의 사랑에 있어서는 진짜 사랑꾼이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기적 같잖아요. 그나저나 오랜만에 갑자기 떠들었더니 좀 어지럽네요. 야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?